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Just keep buying. 2026년은 테슬라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의 응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12월 20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가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488.37불로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고점을 1년 만에 1년 만에 달성을 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고요. 2026년은 테슬라의 한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정고점을 달성했던 게 뜻깊은 해가 되지 않고 25년 마지막을 500불 위에서 좀 끝이 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7년까지 확장 재정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돈이 계속 풀린다는 말이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8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 즉 달러가 이제 계속 오를 건데 원화를 계속 풀면 풀수록 그만큼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1,500원, 1,600원을 갈 가능성이 많이 점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테슬라, 스페이스X, XI 간 융합, 융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대규모 합병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부터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고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 뭐 하드웨어 4, 하드웨어 5, 하드웨어 6, 이 칩 역시 테슬라에서 공급을 하고 뭐 이러한 등등등 많은 일들이 있는데 테슬라, 스페이스X, AI 간의 융합이 되면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켓맨께서 또 이제 적어 주셨는데요. EV, FSD, 로봇택시, AI 로봇, 에너지. 네, 이 모든 걸 아우르는데요. 기본 조건은 에너지에서 AI, 즉 AI보다 에너지를 높게 많이 만데 사고로 확장해서 보면 우주 섹터가 진짜 흥미롭고 매력적인 게 다양한 산업군의 교집합처럼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우주로, 에너지도 우주로, 방산도 우주로, 특히 저 중에 가장 큰 시장일 듯하는 에너지와 우주 섹터의 교집합점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노려보고 있고요. 일론 말고 사실 할 인물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제프 베조스나 뭐 등등등 많은 이제 있지만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집중 투자하는 입장으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켓맨 님도 역시 교집합점의 스페이스X 그리고 에너지의 테슬라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 테슬라가 피지컬 AI 로보텍스 위에 그 다음 너머의 사이클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제 먼저 다가올 게 로보택시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에 상위 레이어에 존재하게 될 거고 그걸 우주에서 가능하게 만든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관점을 보고 있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매출 그리고 좋은 영업 이익률이 올라오고 있죠. 이 역시 우주에 가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에 그 중심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열심히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많은 것, 즉 4680 배터리를 만든다 했을 때 주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지난 주총 때 팹, 즉 그 반도체 만드는 팹에 대해서 약간은 언급했는데 사람들이 팹을 만드는 거는 좀 리스크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네, 삼성 공장의 머스크 사무실, 즉 삼성 팹을 머스크, 즉 테슬라를 위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5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건설한 테일러 팹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머스크 CEO는 삼성 테일러 공장 내부에 자신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을 요청해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삼성 테일러 팹은 테슬라 테라팹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삼성의 이 테일러 팹에 상주하면서 이제 반도체 생산, 대량 생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노하우를 획득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 입장으로도 이제 선진 이런 설계 기술을 또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윈윈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생산 팹 자체를 어느 정도 하나를 독점한다는 자체가 칩에 대한 병목 현상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보시다시피 지금 빅테크급의 GPU 클러스터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발 경험을 가진 한국 AI 종사자가 몇이나 될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반도체 GPU가 온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든 경험하는 경험자가 필요한데요. 한국이 26만 장의 블랙웨어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스펙만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 얼건데, 일론 머스크 입장으로는 122일 만에 10만 개 GPU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제작까지 들어간다는 거고요. AI5, AI6 칩의 설계 단계도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하고 있고요. GPU를 하나의 칩처럼 10만 개를 하나의 칩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클러스터 구축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서 AI 연방 한 개로 통일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AI에 대해서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이 연방 차원으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미국 전체가 하나의 이제 국가처럼 AI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늘에 떠있는 거대하고 무료인 핵융합 반응로입니다. 지구에서 조그만 핵융합 반응로를 만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SMR이 좀 떠오릅니다. 사실 SMR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빌 게이츠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제 그 지구에 있는 조그만에 있는 원전이 아닌 우주로 나아가서 그 핵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목성 4개를 태워 없앤다고 해도 태양계에서는 앞으로 생산될 모든 전력의 100%는 여전히 태양이 차지할 것이고요. 그 보잘것없는 작은 반응로들의 돈 낭비 그만하고 그게 그냥 여러분의 애완 과학 프로젝트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즉 SMR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투자할 바에 나는 우주로 나가가지고 그 에너지 넘치는 태양 에너지를 이제 받을 건데 뭘 말라 SMR에 돌리냐.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에 탑승자 없이 무인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숍에서 드디어 시작이라고 했고요. 네, 이에 맞춰서 내년에 1분기에서 2분기에 로봇 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무인 택시에 대한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네, 그래도 들어보시면. 차는 손맛이지. 야, 씨발, 나 저거 어떻게 타고 가냐? 야, 나 내 차 어떻게 타고 가냐? 아, 진짜 짜증났다. 네. 아까처럼 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내연기관을 이야기했던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데 결국 FSD를 경험하라고 저런 멘트를 하는 거 봤을 때 FSD가 많이 왔다는 거고요. 결국 FSD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고요. 경험한 사람은 이제 운전을 하는지 운전을 안 하는지에 따라 또 차량 구매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거고요. 네. 테슬라를 이번에 FSD 큰 충격으로 현대차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테슬라는 한 우물만 받고 현대차는 여러 우물을 받습니다. 네, 투자한 거 보면은 뭐 1300억, 모셔널 5조, 포디투 2조, 보스턴 다이나믹스 3조 뭐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보시다시피 한 우물과 여러 우물, 즉 차이는 매우 큽니다. 현대차가 한국에서만 자율주행을 개발한 것이 아닌 수조원 들어가서 이미 미국의 모셔널, 앱티브 현대차의 JV에서 기술 개발을 했고요. 기자는 그냥 웨이모와 테슬라의 성공을 보고 단지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오류고요. 한국에 있는 기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던 우버와 크루즈 모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완성하기 어려운 기술이고 테슬라 즉 일론 머스크라는 독특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나가는 거죠. 현대차는 여러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인데 사실 이 기술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분산할 필요가 없는데 분산을 했다는 거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현대차는 재벌 총수가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리스크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리스크를 짊어질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항상 모든 새로운 사업의 승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지는 게 우선인데요. 결국 많은 것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건데 NACS 미국 충전 표준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율주행 산업에 테슬라가 승자가 될 거고요. 금왕설랑타님이 적어줬는데 테슬라의 2024년 FSD 관련 AI 훈련 인프라 투자 비용은 약 10억 달러에 근접한 금액으로 엔비디아 GPU 구매 만 3에서 4억 달러 전체 AI 인프라 포함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현대차가 리스크를 분산한다고 하지만은 현대차 기아차 1300억 투자한 어라이벌 나스닥 상장 폐지된다 뭐 그런 식입니다. 사실 포리투다도 그렇고요. 뭐 그래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월급쟁이 루지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을 투자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 쓰레기 원화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쿠션은 미국인이 누릴 수 없는 큰 혜택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테슬라 투자하면서 주가 상승, 하락, 그리고 환율이 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을 생각하면 또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버들 유명합니다. 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뭐 모터라인 하는데, 사실 그 테슬라 시청 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사실 하고 있는데, 시청 후 느낀 점 몇 가지를 돈생 강사님이 뭐 적어놨는데, 미국에서 잘 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테슬라가 보험까지 만들었다면 놀라고 이제 놀란다고? 뭐 테슬라람들이 수년 동안 주구장창했던 말 이제 와서 놀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고요. 솔직히 자동차 리뷰하는 이들의 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한 내용들을 길게 적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면은 차의 단차가 어떻고 승차감이 어떻고 그게 중요할까요? 바꿔놓고 생각해서 대중교통 타면서 승차감, 단차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 발상의 전환이 바뀌어야 되는 타임이고, 이 유튜버들도 결국 이제서야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엄청난 건데, 사실 88년 만에 중국의 충격 발표, 차업계 공포. 즉 중국 차 위협에 폭스바겐 88년 만에 공장 닫는다. 드레스덴 공장 폐쇄.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감산. 독일 생산량 74만 대로 줄이기로.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즉 본격화되면, 내년에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그룹 매출의 40% 이상을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고요. 올해 1월에서 9월 폭스바겐 중국 내 차량 인도량은 1년 전 동기보다 12% 이상 감소를 했고요. 전기차만 보면 같은 기간 40% 이상 줄어 8만 5천 대에 머물렀고, 중국 토종 브랜드 비아디와 샤오미의 약진으로 폭스바겐이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요,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이 안 되는데 연기관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다, 이번에 라이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운전하듯 카메라 몇 대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인데, 그 어떤 카메라 시스템도 사람 눈에 근접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파산을 했습니다. 라이다는 모두, 사실 이거를 2019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습니다. 라이다는 모두 결국 버릴 겁니다. 예측인데, 생각하는 만큼 라이다를 완전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에서는 스페이스X 드래곤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하고 도킹할 때 라이다를 사용하는데, 게다가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라이다를 처음부터 자체 개발했으며 저는 이 작업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강점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서도 직접 관여해서 만들고 생산해서 제품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다에 했었던 이 루미나에서는 파산을 했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라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 말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포드 역시 엄청난 적자를 했고요. 이 F150을 이제 단종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에서 결국 이제 철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자가 문제입니다. 이주영 기자 그냥 붙여넣겠는데요. 테슬라가 사고 내면 테슬라 운전자라고 하는데 약물 운전인데, 평소에 뇌전증을 앓으면서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액에서 벤조디압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즉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거죠. 건강 때문에 먹던 그 뇌전증을 앓아서 거기에 먹는 약 때문에 일어난 건데, 꼭 이렇게 테슬라 운전자로 박아줍니다. 이주영 기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사고 나면 현대차 운전자로 붙여주실 건가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얍삽하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더 이상 말은 하진 않겠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기자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 웨이모의 차이가 시각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겁니다. 경제적 효율성, 즉 웨이모는 라이다 포함해서 40개 고가 센서, 테슬라는 8개 카메라 사용하고요. 제조 및 확장성, 웨이모는 차량, 지붕, 팬더 등 대형 센서 등은 등등등
엄청나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센서를 자체 내장해 일반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로봇 택시 전략, 비전 올리 접근, 장기적 해자 이 모든 걸 간편하게 테슬라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웨이모가 가격을 줄이더라도 더 줄여야 된다. 이번 원래 세대보다 절반을 줄인 게 나온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테슬라만큼 따라오려면 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사업, 테슬라 보험이 현재 이용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차트인데요. 네. 미국 인구의 약 46% 이상을 커버하고 있고 플로리다에서도 보험 상품 공식 출시를 알려줬습니다. 빌 게이츠는 테슬라에 대한 총 지분의 약 1% 달하는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현재까지 그에게 약 100억 달러, 즉 14.8조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참 놀랍고요.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공장을 가면서 공매도 치고 갔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한국의 국토부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의 1등급을 전부 현대기아로 박아놨고 테슬라 모델 3를 4등급으로 박아놨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빼고 가장 안전한 차 테슬라 모델 3고요. 그리고 많은 동영상들을 보면요, 안전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4등급인데 이 뭐 하자는 거죠, 도대체?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요, 이런 일반 레거시 미디어가 얼마나 웃긴지도 알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테슬라 가는 길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일반의 사람보다 3년, 5년 더 앞서서 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도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